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과연 유효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혼할 건데 내가 재산 분할 얼마 주세요. 이거 협의가 되면 재산 분할 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혼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 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협의가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개념 전제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야지 이혼이 되는 거니까. 결혼 생활 도중에 나는 혹시 우리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나는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겠어 라고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나는 재산 분할 상관없어, 나 청구 안 할래, 이렇게 한다든가. 이혼 딱 됐어야죠. 협의가 됐거나 아니면 재판이 돼가지고 이혼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산 분할 청구 안 한다고 했거나, 이거 어쨌든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이 합의가 유효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혼 다 하고 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합의하면 그건 유효합니다. 이혼했으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청구권이 있으면 알면서도 포기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혼이 되기 전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대법원에서는 아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혼한다 그러면은 제가 받을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든 적든 1억 상관없어, 너 가져가 해가지고 난 포기할게 라고 다 써가지고 합의서 써준다? 그래도 사실은 대법원은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이 돼야지 성립하는 구체적 권리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상적인 어떤 지위, 추상적인 할 수 있다 정도,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정도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지가 안 나온 상태에서 포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내가 상속을 받을 지위에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내가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분이 여러 가지 우리 형제자매 해보니까 내가 한 4분의 1쯤 받겠네 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 증여했다든가 포괄적 유증을 통해서 전부 다 다른 상속인에게 줬다든가 하게 되면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제가 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직계 비속은 2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3분의 1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2분의 1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인데, 이것도 상속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내가 나는 유류분 같은 거 청구 안 할래요 라고 해봤자 무효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추상적 지위는 포기를 아주 좁게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하기 전에 포기하는 건 거의 인정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이혼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재산이 뭐뭐뭐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산 분할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거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뭘 가져갈 수 있는데 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거를 분할 포기 합의서에 다 써놓는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례로 예전에 대법원 판결 실제 사안 중에, 남녀가 이혼을 하면서 여자가 이혼 협의 과정에서 나는 재산 분할 안 받을게 라고 했는데 하고 이혼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을 돈이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니까 1억 원 정도 돼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당신 나 이 계약서 쓰지 않았냐, 이거 재산 분할 포기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결론은 여자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포기할 때는 내가 재산 분할 받을 게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남자는 그냥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설로 꼬셔서 줄 것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내자, 재산 분할 청구하면 소송 길어진다더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포기했는데 나중에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니까 이건 1억이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송을 다시 제기한 거고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혼할 때 주부분들 같은 분들이, 남자는 사회생활 많이 하니까 뭘 알아서, 우리가 빚이 이만큼 있어, 빚이 주택담보대출이 5억인데 지금 이 집값이 6억밖에 안 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대출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마이너스야, 그냥 재산분할 하지 맙시다, 서로 안 받는 걸로 합시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남자가 그 돈을 갖다가 주식에다 숨겨놨다든가 암호화폐에 숨겨놨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